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차가운 정적이 카페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대해 상냥하게 설명하던 고성희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지은호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정순이가 성인이 된 기념으로 물려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건 그냥 저희 어머니께서 주신. 지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고성희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홀린 듯 혹은 끔찍한 과거의 편린이라도 마주한 듯 미세하게 떨리는 동공으로 목걸이의 펜던트를 집요하게 응시했습니다. 펜던트는 평범한 모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지금 지은호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고성희는 거의 명령에 가까운 말투로 말하며 지은호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돌변한 고성희의 태도에 지은호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화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은호 씨랑 같이 계셨네요. 무슨 이야기? 박성재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를 감지하고 말을 멈췄습니다. 고성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들 왔니? 은호 씨 디자인이 너무 훌륭해서 감탄하고 있던 참이야. 목걸이가 참 독특하고 예뻐서 어디서 샀는지 물어봤단다. 그렇죠, 은호 씨. 고성희의 완벽한 표정 연기에 지은호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쿵쾅거렸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에 그 눈빛,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집요한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경악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의 팔짱을 끼며 우아하게 돌아섰지만 카페를 나가기 직전 지은호를 향해 던진 마지막 시선은 지은호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한편 지은호가 카페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그 순간으로 시계는 되돌아갑니다. 창고 가벽을 부수고 있는 이지혁의 모습을 발견한 지은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선배 집이에요? 여긴 내 직장이라고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지은호의 날카로운 외침에 이지혁은 잠시 망치를 든 손을 멈췄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벽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시하는 태도의 지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됐어요. 내가 나갈게요. 내가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께는 말씀드렸어요. 이딴 식으로 사람 무시하는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느니 내가 떠나는 게 나아요. 그제야 이지혁은 행동을 멈추고 지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당혹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뭐? 그만둬. 야, 지은호. 너 지금 장난해? 너가 그만두면 나 여기 어떻게 있어? 사장님이 너 믿고 나한테 창고 쓰게 해준 거잖아. 이지혁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지은호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 내 걱정하는 척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여기 들어올 때 내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했잖아요. 파혼당하고 갈 곳 없어서 구질구질하게 여기 숨어든 거, 친구로서, 선배로서 걱정하고 배려해준 내 마음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요? 선배는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 나 최악이다. 돈 보고 결혼하려다 파혼당하고 가족들 볼 낯도 없어서 여기 숨어든 내가 최악이지. 그런데 어쩌냐? 나 이렇게라도 해서 다시 일어서야겠는데.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내가 그렇게 안 있고 내 눈에는 내가 아직도 철없는 놈으로 보여. 이지혁의 목소리에도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날 선말을 쏟아내며 깊은 감정의 꼴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험악한 분위기에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혁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은호야, 얼굴이 왜 이렇게 무슨 일 있었어? 박성재의 다정한 물음에 지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성재는 곧장 이지혁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 또 은우 울렸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제발 은우 좀 그만 괴롭혀. 너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은우한테는 상처야. 알아. 상처. 내가 왜 상처야? 내가 지은우한테 뭘 어쨌는데. 그냥 창고 좀 쓰겠다는데 유난 떨기는. 이지혁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박성재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은우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너가 어떻게 상처 줬는지 벌써 잊었어. 넌 은우한테 평생 미안해해도 모자라. 그런데 이제 와서 염치도 없이 여기 눌러앉아서 상처를 더 해집어. 친구의 직언에 이지혁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우를 향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생채기를 내고 있었는지 어렴풋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고난 자존심은 쉽게 사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그런 이지혁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본 뒤 지은우에게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우야, 이런 데서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나랑 가자. 내가 은우 실력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 알아봐 줄게. 우리 회사 인테리어 팀 정식 디자이너로 스카우트하고 싶어. 이건 진심이야. 박성재의 파격적인 제안에 지은우와 이지혁 모두 놀랐습니다. 이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지은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 너 여기 있어야지. 이거 나요. 선배가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 있어. 너 가면 나 여기서 쫓겨나. 그러니까 가지 마. 끝까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이지혁의 말에 지은우는 실망을 넘어선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지혁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밤 지은우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이지혁에 대한 실망감, 박성재의 예상치 못한 제안, 그리고 낮에 있었던 고성희의 기묘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우는 부엌에서 묵묵히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 정순이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지탱해주는 단 한 사람, 어머니의 비밀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엄마,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요. 이 목걸이 정말 아빠 유품 맞아? 지은우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정순이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돌아섰지만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얘는 갑자기 왜 그래? 옛날 얘기는 해서 뭐하니?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쉬어. 엄마, 피하지 말고 대답해줘. 오늘 고성의 대표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 목걸이를 보고 마치 자기 물건이라도 본 것처럼 엄마 혹시 그 사람이랑 알아?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고성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정순이의 눈빛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다는 체념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우야,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면 안 될까? 엄마가 다 설명할 테니 지금은 그냥. 정순이가 말을 채 잇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고성이가 들어섰습니다. 낮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격정적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순이에게 못 박혀 있었습니다. 정순애, 너 여기 있었구나. 내 딸 데리고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 고성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지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딸이라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고성희와 정순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여긴 왜 왔어? 은호는 당신 딸 아니야, 내 딸이야. 너의 딸. 갓난아기를 길바닥에 버리고 도망친 주제에 너가 어미야. 내가 평생을 내 딸을 찾아서 얼마나 헤맸는데 너가 감히 내 딸을 훔쳐가. 고성희는 정순이에게 달려들 기세로 악을 썼습니다. 두 여자의 대화 속에서 지은호는 끔찍한 진실의 윤곽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훔쳐. 버려진 아이를 거둔 게 죄인가요? 지독한 가난이 싫다고
피덩이 같은 자식을 재물 삼아 부잣집으로 시집간 당신이 부모 자격이 있어. 지난 25년간 당신이 이 아이에게 해준 게 뭔데? 이제 와서 엄마 행세야. 정순이의 외침은 피를 토하는 절규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으로 지은호를 지키며 고성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동안 지은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맹수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땐 나도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단 한순간도 내 딸을 잊은 적 없어. 이제라도 모든 걸 되돌려 놓을 거야. 내 딸, 내 옆으로 데려와야겠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돈, 명예, 너가 상상도 못할 세상. 그 모든 걸 내 딸에게 줄 거야. 고성이의 광기 어린 집착에 지은호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지금껏 존재조차 몰랐던 생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소유욕과 집착만이 번뜩일 뿐이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은호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내 엄마는 여기 이 사람, 정순이 한 사람뿐이에요. 지은호는 정순이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고성희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너가 뭘 안다고 저 여자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살아요. 가난해도 남들처럼 가진 게 없어도 우리 엄마랑 사는 지금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세요. 지은호의 마지막 말은 고성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맨 딸에게서 받은 완전한 거절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무너져 내리는 표정으로 지은호와 정순이를 번갈아 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좋아. 내 딸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수밖에. 너가 내 발로 나한테 기어오게 만들어주지. 정순이,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씩 부서뜨려 줄 테니 기대해.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고성희는 식당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정순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지은호는 말없이 그런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폭풍이 자신들의 삶을 덮치기 시작했음을 직감할 뿐이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고성희가 지은호의 생모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밝혀졌습니다. 고성희는 과거 자신이 버렸던 딸 지은호를 되찾기 위해 정순이 앞에 나타났고 세 사람은 격렬한 대립을 벌였습니다. 지은호는 생모의 존재를 거부하고 자신을 길러준 정순이를 선택했지만 고성희는 지은호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한편 이지혁과 지은호의 갈등은 여전한 가운데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모든 인물들의 관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것을 예고하며 다음 회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을 남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